이게 속도를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?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것도 바로 니즈를 바로 파악을 했을까 놀라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경부고속도로에 가린 항만, 철도, 지하철 등등의 역사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김진님부터. 네,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대한민국의 저력은 수출에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. 그런데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더라고요.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당시에 경제학자의 이런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자급자족이 될 수 없다. 농산물은 점점 줄어들고 인구는 점점 늘어난다. 우리가 수출 3억 달러 달성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스스로 먹을 수 없다. 근데 3억 달러는 꿈의 숫자다.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딱 듣고 어떠한 휘호를 만들었냐면 수출은 국력 총화의 예술품이다라는 휘호를 만드셨거든요.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성취하셨어요. 이제 수출학대 진흥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인재들을 모읍니다. 여기서 어떠한 상품을 수출할 것이며 어떠한 수출을 개발할 것인가 그 많은 전략과 고뇌 시간을 통해서 나온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웃겼던 것이 코리안 밍크라고 들어보셨어요?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코리안 밍크 아니? 이런 물어봐요. 그러면 네 맞아요. 쥐로 만든 코트.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 상품이 전 세계를 센세이션하게 휩쓸었다고 하더라고요. 상품의 품질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디어들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. 저는 그때 전율을 느꼈어요. 이렇게 멋진 기발한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에서 특히 박정희 대통령 구심점으로 나올 수 있었구나. 이 수출의 역량은 숫자로도 증명하거든요.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통한 수출 정책은 수출의 여파는 375배나 증가해요. 저는 뭐 한두 배, 뭐 100배라고 해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수출의 역량, 수출의 양 자체가 375배나 증가했다? 저는 그 숫자에도 압도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.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있답니다. 수출에 대한 역사. 그럼 또 이제 이거 코리안 밍크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저기 아프리카에 살다 보면은 아프리카는 이 여성분들이 특히 머리가 워낙 곱슬이라서 가발을 많이 쓰세요. 가발을. 근데 전 세계에 가발의 99%가 다 한국에서 나와요. 한국에서 그 당시에 70년대, 80년대 가발을 수출했던 거예요.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그게 엄청나게 비싼 값에 이렇게 팔립니다. 그래서 우리 머리도 수출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아프리카 가서 거기 현지인들 말로 통해서 이제 들었던 것이고요. 또 하나 이제 위대한 업적 중에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월남 파병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.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관계를 수립을 하셨고 동맹을 딱 맺으셨는데 또 6.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수혜를 입으면서 그 미군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지켰잖아요. 그런데 사실 완전한 동맹이 아니었어요. 월남전을 파병하기 전까지. 그렇지만 월남전 그 기회가 있었을 때 그것을 딱 포착하시고 물론 우리 국민들의 많은 희생을 통해서 파병을 결정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이익을 또 얻으시죠. 거기에서 그 외화를 또 많은 그 군인들이 한국에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국에서 전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군대의 어떤 현대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6.25 전쟁이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다면 이 월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 그것을 보답하는 것이었고 이 한미동맹을 정말 굳건하게 혈맹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월남 파병 그리고 한미동맹 굵직굵직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교통협력 그리고 또 그 수출 정책 그리고 한미동맹 월남 파병.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봤을 때 특히나 느껴지는 거는 처음 말씀드렸던 거기도 한데 격이 다른 정치, 격이 다른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거 저는 그게 아주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당시에 보면 1960년도에 저는 사실 작년 정부가 1년 동안 이제 내각이 뭐가 문제였는지 잘 몰랐습니다.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. 그런데 진짜 심각했던 거죠. 진짜 심각했던 거죠. 그래서 심지어 그때 좌파 쪽에 속하는 그 인물들마저 드디어 올 것이 왔다
해서 박정희의 이 정부가 이렇게 들어선 거를 그때 환영할 정도로 얼마나 썩어버렸는지 그 당시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. 어느 정도 사회 자체가. 그리고 과학계 이런 곳에서도 당시에 문사철이 다 지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어디서 나오고 또 거기서 내각이 막 몇 번이나 계속 몇 달 안에 교체되고 싸우고 말로 싸우고 난리가 나요. 그 안에서 대통령이 딱 중심을 잡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세우고 그 사람이 막 미국에 가가지고 막 미국에 가서 막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돌아오셔서 이런 걸 우리나라가 일궈야 됩니다. 이렇게 하니까 연봉에 자기 원래 미국에서 받던 연봉에 막 70%, 80% 감액되더라도 거기 감동해서 막 한국 돌아와서 수천만 의 과학자들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을 다시 부상시키고 그걸 감동이 있는 시대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봐도 저는 그 시대를 안 살아봤지만 저는 91년생입니다. 안 살아봤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독광부 이런 데 가서 연설을 보면 전 지금 봐도 참 눈물이 나요. 와 진짜 세뇌고 뭐 이런 막 억지 정치가 아니라 정말 멋지다. 진짜 낭만이 있다. 그런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 다시 회복되고 좀 그런 롤모델들이 생겨되지 않나. 희생하는 정치인, 희생하는 리더십들이 각계각층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정말 다르게 자란 91년생이 아닌가. 네. 저는 81년생입니다. 83학번 같은 83년생입니다. 동생이야? 삼류나. 네. 동생이었어? 몇 년을 보셨는데? 83학번 같은 83년생입니다. 제가 괜한 소리를 했나봐요. 저는 사실 우리 김영민 대표님 저보다 동생으로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뭐 한 번 형이면 계속 형님이죠. 네. 그 형님 한 번 네. 어떤 업적인지. 사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뭐 하나 꼽을 수 없습니다. 워낙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네 분이 말씀하신 거 이외에 저는 그걸 약간 그러면 제가 뭐 방사를 얘기해야 될까? 뭐 율곡사업 같은 그런 걸 얘기 어떡할까 하다가 저는 딱 그냥 그렇게 총괄했습니다.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싶어요. 첫 번째는 국가 대개조를 성공시켰다. 물론 그 판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깔으셨지만 그 1년 만에 그 썩어버렸던 그걸 다시 개조시켜냈던 엄청난 업적을 말씀드리고 싶고,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, 성취감을 심어주셨던 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봐요. 좀 작은 예로 우리나라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역사 책들 중에 보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막 크게 나옵니다. 지금 뭐 이 위성으로 봐도 비슷할 정도로 똑같다. 근데 그 대동여 지도가 무려 18년 동안 김정호가 돌아다니면서 집대성에서 한 편으로 만들어낸 게 1871년이에요. 근데 1873년에 영국 런던에는 지하철이 개통됩니다. 우리는 지금 이 집회 그 위성으로 봐도 엄청나게 진짜 거의 일치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걸 18년 만에 만들어냈다고 막 역사책에 나오는데 그 2년 뒤에 다른 나라는 지하철이 개통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청나게 낙후된 나라였고 엄청나게 뒤처진 나라였습니다. 근데 그것을 불과 정말로 몇십 년 만에 그거를 우리가 따라잡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, 우리나라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그때 가졌던 그 자부심과 성취감은요 어디다도 내놓을 수 없는, 우리 정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야 하는 그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,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를 보면 그 만주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쓴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쌍지읒 비읒 미읒 그죠? 뭐 땡땡비라고 하죠. 저놈들도 하는 거 우리 왜 못하겠어 이 생각을 가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일본 제철 있어? 동일본 제철 있어? 우리도 포항 제철 만들 수 있어. 미쯔비시 중공업 있어? 우리도 조선소 만들 수 있어. 어떤 사람들은 일제시대를 보면서
진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현해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세계 속에 그 한 축을 담당하는 나라로서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것만으로 저는 다른 업적 그 모든 것보다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.